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자유비행 국민연대 위원장 홍상욱입니다. 오늘 강의는 제2과목 항공역학 챕터 1 비행 원리의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경과 대상자 시험 일정이 1월 24일 PBT 시험이 결정이 됐습니다. 물론 CBT 시험 접수를 하신 분들은 PBT를 보셔도 되고 그날 도저히 시간이 안 된다. 그러면 기존에 그 예약해 놓은 CBT를 계속 진행하셔도 됩니다. 자세한 그 시험과 경과 대상자 시험에 관련된 내용은 연대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되고요. 그 제가 1월 24일 이전까지 이 전 과목을 다 동영상을 준비를 할지는 모르겠습니다. 뭐 가능성이 거의 희박하다고 보셔야 되고요. 저도 업무를 하면서 이 강의를 만들기 때문에 회원 여러분들은 저희 연대 동영상 구독 신청해 주시고요. 알림을 신청해 주신 후에 그날까지 일단 강의를 열심히 들으시고요. 구독된 회원에 한해서 연대에서 요청을 하시면 그 200선 기출문제를 보내드릴 겁니다. 상당히 출제 빈도가 높은 기출문제이기 때문에 공부하시는 데까지 연대 동영상을 공부를 하신 후에 반복적으로 들으시면 되죠. 반복적으로 들으신 뒤에 제가 1월 15일쯤에 배포하는 구독자 대상으로 배포할 기출문제를 저한테 별도로 요청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저희 연대 유튜브 구독 회원인지 확인을 하고 해당 기출문제를 배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강의 들어가겠습니다. 자, 요점 정리에서 배우신 학과시험 제1강 요점 정리에서 배우신 드론에 작용하는 힘의 종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것은 드론이고요. 네. 드론에는 네 가지의 힘이 작용합니다. 양력, 중력, 추력, 항력, 양중추항 이렇게 네 가지 힘이 작용을 하는데 드론 자체의 무게를 자 바람은 이쪽에서 분다고 가정을 하시고요. 바람이 부는 방향 상대편 방향으로 비행기가 날아가니까 이렇게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이걸 상대풍이라고 하고요. 이 드론 자체의 무게, 드론 자체의 중량 이거를 중력, 지구로 당기는 힘, 이걸 중력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 드론이 앞으로 진행하는 걸 방해하는 힘, 그걸 항력이라고 해요. 이 항력은 여러 종류의 항력이 있는데 그거는 추후 강의 진행하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고요. 항력은 드론 진행을 방해하는 힘입니다. 그 다음에 요거 두 개는 이제 네거티브한 마이너스 네거티브한 힘이고요. 다음은 이 파란색으로 된 건 긍정적인 파저티브한 힘입니다. 엔진에서 추력이 발생해서 드론을 앞으로 추진하게 하는 플러스 요소의 힘이죠. 그리고 이 플러스 요소의 힘을 가지고 에어포일 요 풍판 날개의 면의 물리적 특징을 가지고 이 항공기가 이륙하게 됩니다. 이걸 양력이라고 합니다. 양력은 요 상대풍, 요 지금 보시는 상대풍에 대한 수직 부양력을 양력이라고 해요. 자, 그러면은 요 양력이 부양력이라는 거 요거 시험에 가끔 나옵니다. 상대풍에 대한 수직 부양력이라는 거 시험에 나오고요. 지금 여기 드론에 적용하는 힘의 종류 네 가지, 요 네 가지에 대해서 시험에 나올 만한 걸 제가 정리를 해드릴게요. 드론에 적용하는 드론이 비행하는 중에 항공기가 운항하는 중에 드론에 적용하는 힘의 크기를 순서대로 나열하시라는 시험 문제가 나옵니다. 제일 첫 번째가 양력, 중력, 추력. 그 다음에 항력이에요. 양중추항.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힘의 등호를 표시하면 이렇게 돼요. 이 순서 외우세요. 양력이 가장 크게 작용하고 그 다음에 중력, 그 다음에 추력, 항력이 작용합니다.
여기서 또 하나 시험에 나올 거 양력은 드론의 부양력이라는 거 기억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요 항력, 요 항력은 드론이 나가는 걸 막는 힘이죠. 자, 추력은 항공기가 드론이 앞으로 나가게 하는 힘이고, 이 추력과 항력 중에 드론의 속도를 결정하는 힘은 추력일까요? 항력일까요? 바로 이 항력입니다. 이게 드론의 속도를 결정하는 힘이에요. 예. 드론의 속도를 결정하는 힘은 항력이다. 예. 다음. 자, 비행원리 기초에 대해서 배우죠. 드론에 작용하는 힘의 종류. 예. 뭐 했던 거 다시 한번 하는데 이제 아까 그건 요점 정리고. 자, 리프트. 이걸 양력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요 반대되는 힘 weight 중력이고요. 그 다음에 추력은 thrust. 그 다음에 항력은 drag. 해가지고 양중추, 양중추항, 양력, 중력, 추력, 항력 요 순서대로 항공기가 비행을 할 때 힘의 크기가 편성이 됩니다. 그 다음에 요 중심이 센터 오브 그래비티, 우리 CG라고 많이 하죠. 모형항공기 초경량 비행장치를 비행을 할 때죠. 비행을 할 때 앞에 프론트 엣지에서 요 비행기 프론트 엣지에서 얼마 뛴 지점이 바로 CG가 돼요. 요 CG를 말합니다. 자, 양력, 중력, 추력, 항력에 대해서 아까 설명한 거 한 번 더 할게요. 양력은 상대품과 수직으로 작용하는 부양력이라는 거 시험에 나온다고 했죠. 중력은 드론의 무게예요. 아래로 작용하는 힘. 드론의 무게. 그 다음에 항력은 이 드론의 속도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로서 항공기가 앞으로 나가는 것을 방해하는 힘입니다. 추력은 앞으로 나가게 하는 힘이고요. 자, 이 중에서 항공기의 속도를 결정하는 것은 항력이다. 양력은 드론을 비행하게 하는 부양력이고, 이 부양력을 즉 양력을 설명하는 물리적 법칙은 뭐다? 베르누이 법칙. 요거 뒤에 가서 배우는데 한 번 더 외워놓으세요. 베르누이 법칙은 이 비행기의 양력을 설명하는 물리적 법칙이에요. 자, 다음 힘의 작용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비행기가 비행을 할 때 여러 가지 이제 비행 종류가 있는데 상승 비행이 있고요, 가속 비행, 수평 비행, 등속 비행이 있고 또 하나 감속 비행이 있어요. 자, 이 다섯 가지 비행 중에서 네 가지의 기본 항공기에 작용하는 힘이 어떻게 작용하는지 그걸 한번 보겠습니다. 자, 상승 비행은 비행기가 위쪽으로 올라가는 거죠. 그러면 뭐가 커져요? 양력이 커지죠. 중력은 작아지고. 가속 비행은 비행기 앞으로 나가는 힘이에요. 근데 점점 빨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추력이 크고 항력이 작겠죠. 자, 수평 비행은 두 가지 조건을 만족해야 돼요. 양력과 중력이 같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추력이 항력보다 커야 됩니다. 양력과 중력은 같아져야 되고 추력은 항력보다 커야 돼요. 이게 수평 비행의 요소예요. 자, 물론 이제 받은 가격에 따라서 추력이 점점 세지면 항공기가 위로 올라갑니다. 상승을 이렇게 하는데 그거는 무시하고 수평 비행 일정 고도라는 기준 하에서 양력과 중력은 같아야 됩니다. 등속 비행은 추력과 항력이 같은 거를 등속 비행이라고 해요. 추진하는 추력이랑 이거에 저항하는 저항력이 같으면 비행기는 가속을 하지 않고 일정한 속도로 날아가게 됩니다. 이걸 추력, 항력, 등속 비행이라고 하고요. 감속 비행은 가속 비행의 반대예요. 항력이 커지고 추력이 있고 항력이 있으면 어느 게 커질까요? 항력이 커져요. 항력이 커져서 감속을 하게 되죠. 그래서 감속 비행이라고 합니다. 자, 동일한 고도라는 기본적인 요건이 없을 때, 기본적인 전제 조건이 없을 때 가속 비행을 하면 항공기는 상승을 하고 감속 비행을 하면 항공기는 하강을 하게 됩니다. 자, 이해되셨죠? 자, 기억해 두시고요. 힘의 기본적인 설명과 비행의 작용, 비행의 종류에 대해서 설명한 겁니다.
예, 기본적인 개념을 외워두시면 시험 보실 때 다음. 자, 고종익, 회전익, 멀티콥터, 즉 드론에 대해서 상세하게 드론의 특징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예, 나타난 고정익. 고정익은 호버링이 일단 불가능하죠. 고정익은 추력에 의해서 무조건 앞으로 나가야지만 하늘에 떠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호버링은 불가하고 양력과 항력이 없으면 이 비행기는 어떻게 돼요? 양력과 항력이 없으면 양력도 제로고 항력도 제로다. 비행기가 못 날죠. 예, 물론 무중력 상태라고 그러면 떠 있게 되죠. 예, 그 자리에 그대로 있습니다. 그게 비행에 작용하는 힘의 법칙 중에서 관성의 법칙입니다. 관성의 법칙, 뉴턴의 제1법칙, 관성의 법칙. 예, 가만히 있으려고 하는 건 가만히 있고 가려고 하는 건 계속 가려고 하고. 자, 어쨌든 추력이 없으면 속도가 없고, 속도가 없으면 양력과 항력이 없어요. 자, 추력이 없으면 당연히 속도가 없겠죠. 그리고 속도가 없으면 이 익면 에어포일에 의해서 발생하는 양력이 없게 되고, 양력이 없다는 건 항력도 없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그렇게 되면 호버링이 불가하다는 겁니다. 자, 고정익의 가장 큰 특징이 뭘까요? 예, 호버링 불가, 또 하나 후진 비행 불가. 후진과 호버링이 불가능해요. 자, 이게 고정익의 특징입니다. 다음은 회전익. 회전익, 엔진 프로펠러 회전수. 자, 이걸 멀티콥터랑 같이 할게요. 비교해야 되니까. 자, 같은 점은 엔진 프로펠러 회전수 조절로 추력이 발생해요. 발생한 추력으로 전후좌우 기동이 가능하고, 역시 멀티콥터도 엔진 프로펠러 회전수 조절로 추력이 발생하고 발생한 추력으로 전후좌우 기동이 가능해요. 근데 이 전후좌우 기동하는 방법이 헬리콥터와 멀티콥터는 다릅니다. 헬리콥터는 요 메인 로터, 요걸 메인 로터라고 하거든요. 메인 로터에 연결된 스와시 플레이트라는 게 있어요. 요 스와시 플레이트에 의해서 앞으로도 가고 뒤로도 가고 좌로도 가고 우로도 가요. 근데 요 멀티콥터는 요 각 모터의 회전수의 조절로 전후 좌우 기동이 가능합니다. 두 개의 공통적인 특징은 호버링 가능, 후진 가능. 예, 호버링 가능, 후진 가능. 그리고 둘 다 프로펠러가 회전한 힘으로 부양력이 발생해요. 프로펠러가 회전한 힘으로 부양력이 발생해요. 예, 그래서 멀티콥터랑 이 회전익 시험은, 학과 시험은 한 번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멀티콥터 조종 자격증이 있는 사람이 회전익 시험을 보려고 한다. 그러면 학과 시험 면제입니다. 근데 고정익 시험을 봐야 된다. 그러면 면제가 아니에요. 반대로 고정익 보는 사람이 헬기나 멀티콥터를 보려면 시험을 봐야 돼요. 학과 시험을 다시 봐야 됩니다. 예, 항공 역학 부분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자, 그리고 요거는 이제 동일한, 요 두 가지는 동일한 점이에요. 그리고 다른 점은 뭐냐? 토크와 반토크에 의해서 움직이냐, 아니면 프로펠러의 회전 방향에 의해서 방향을 설정하냐, 이런 내용인데, 자, 그럼 헬기부터 볼게요. 토크 현상을 회전하는 힘이라고 해요. 요 프로펠러가 회전을 하겠죠. 이 회전하는 힘에 대한 해서 발생하는 현상이 토크예요. 원래 이렇게 프로펠러가 회전을 하는데, 여기 물체가 있고 헬리콥터가 있고 여기에 프로펠러가 달렸는데, 이 프로펠러가 이렇게 회전을 해요. 근데 이 프로펠러가 역으로 생각해서 프로펠러가 정지해 있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동체가 이렇게 도는 거죠. 예. 요걸 반토크라고 그래요. 요거는 토크, 요건 반토크예요. 그러면 이 반토크로 가정을 하면 프로펠러가 세게 돌수록 이 반토크가 크게 작용하겠죠. 그럼 이 헬리콥터는 이쪽으로 계속 돌게 되겠죠. 그럼 요거를 막아주려면 어떻게 되죠? 여기 테일 로터가 붙어야 돼요. 테일 로터가 붙어서 이쪽으로 이렇게 도니까 이쪽으로 도는 걸 막기 위해서 이쪽으로 바람을 불어야겠죠. 그래서 헬리콥터는 토크와 테일 로터의 반토크로 균형을 유지하는 회전익 장치예요. 테일 로터의 토크와 이 토크의 회전하는 방향에 반토크를 발생시켜서 균형을 유지하는 장치. 예, 이게 회전익이고요. 그다음 멀티콥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프로펠러가 뭐 4개, 8개 뭐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어요.
6개짜리도 있고 뭐 옥타코프터도 있고 다 다데카콥터라고 해갖고 12개짜리도 있고 짝수로 나갑니다. 근데 이거는 이 멀티콥터는 프로펠러의 회전 방향, 요 지금 4개가 붙어 있죠. 요 프로펠러의 회전 방향에 의해서 시계 방향으로 돌면 클락와이스라고 그러고 반시계 방향으로 돌면 카운터 클락와이스라고 그래요. 그래서 요 프로펠러의 회전 방향에 의해서 항공기의 멀티콥터의 전후 좌우 기동을 유지를 시켜주고 요 수평 및 수직지대의 힘이 서로 상쇄된 상태에서 4개의 모터에 동일한 힘이 발생하여 양력을 생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프로펠러가 중력보다 헬기의 무게보다 빨리 돌면 양력이 생성이 되겠죠. 예, 공중 부양력이 발생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얘랑 얘의 차이점 뭐냐? 일단 이제 장치의 운영 방법. 얘는 토크와 반토크에 의해서 헬기 회전익은 기동을 하고 멀티콥터는 프로펠러의 클락와이스, 카운터 클락와이스를 조종하여 기동을 한다는 점이 차이점이에요. 그리고 공통점은 뭐 양력이 다 프로펠러에 의해서 발생한다는 거고 전후좌우 기동 가능하고 호버링이 가능하고 후진 비행도 가능하다는 거고요. 얘네들 우리가 이제 조종기에서 요 세 가지의 장치를 조종을 할 때 스러스트 추력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추력은 고정익은 추력이 세지면 앞으로 빨리 날아가고요. 헬리콥터와 멀티콥터는 추력이 세지면 위로 떠요. 날아가는 게 아니라 위로 뜹니다. 추력이 약해지면 얘는 아래로 가라앉고요. 예, 요게 특징이에요. 예, 기억해 두시고 뭐 아시겠지만 멀티콥터의 비행 특성에 적용되는 원리. 예, 멀티콥터가 간단하니까 멀티콥터부터 설명을 할게요. 자, 멀티콥터. 자, 여기 눈이 있는 방향이 앞쪽 방향이에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스로틀에 의해서 스러스트에 의해서 상승과 하강을 합니다. 빨리 돌면 상승, 늦게 돌면 하강. 프로펠러 4개가. 자, 그 다음에 전진, 후진. 여기 지금 눈이니까 이쪽이 앞쪽이죠. 이쪽이 앞쪽이에요. 근데 이 뒤에 2개의 프로펠러가 빨리 돌면 이 멀티콥터는 전진을 합니다. 얘 2개가 빨리 돌면 후진해요. 이게 바로 피치. 멀티콥터 평상시에는 이렇게 떠 있는데 뒤가 빨리 돌면 이게 빨리 돈다. 그럼 이렇게 기울어 주겠죠. 그래서 이렇게 전진한다는 뜻이에요. 후진은 반대고요. 좌우 이동. 좌우 이동은 이쪽이 빨리 돌면 이쪽으로 이동하고 이쪽이 빨리 돌면 이쪽으로 이동해요. 피치랑 같은 개념인데 이건 롤링이라고 합니다. 좌우 이동 롤링. 그다음에 요잉은 좌우 회전이에요. 좌우 이동과 좌우 회전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좌우 회전은 얘는 토크를 이용한 거예요. 요잉은 토크를 이용한 건데, 자, 요 옆에 그림을 한번 보세요. 자, 얘는 이렇게 시계 방향으로 2개는 돌아요. 얘는 이렇게 반시계 방향으로 돌고, 자, 이렇게 도는데, 시계 방향으로 도는 프로펠러, 그러니까 A와 C 프로펠러가 빨리 돌면 이 멀티콥터에는 어떤 힘이 생길까요? 토크가 생기죠. 다시 말해서 프로펠러가 도는 반대 방향으로 멀티콥터가 회전을 하게 돼요. 예, 그래서 이걸 요잉이라고 해요. 반대로 요 반시계 방향으로 도는 프로펠러 B와 D가 빨리 돌면 멀컵은 이쪽으로 돌겠죠. 예, 그래서 우회전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 이게 카운터와이즈와 카운터클락와이즈의 프로펠러가 회전하는 속도에 따라서 좌우 회전을 할 수 있다는 거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 간단하죠. 멀티콥터. 요 동영상 이거 출처 밝혀야 되니까 울리시 하이서라는 사람이 제작한 동영상이에요. 자, 여기 모토 이제 M1, M2, M3, M4. 모토는 이렇게 부착이 되기도 하고 뭐 M1, M2, M3, M4 뭐 이렇게 되는데 외우는 건 이렇게 외우세요. M1 우측서부터 한시 방향 M1, M2, M3, M4. 일반적으로 다 이렇게 장치를 하기 때문에 이런 순서에 의해서 모토에 번호를 매겼고요. 반대로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왜 없겠습니까? 조종기도 모드 1이 있고 모드 2가 있는데 모드 3도 있고 모드 4도 있고. 자, 다음은 이 멀티콥터 비행축과 프로펠러 회전에 따른 진행 방향에 대해서 아까 봤지만 다시 한번. 자, 요거를 3축 자이로라고 그래요. X축, Y축, Z축. X축은 롤은 요 두 개 모터, 피치. Y축 전진 후진. 이거는 좌이동 우이동. 롤은 요는 회전, 좌회전 우회전. 요 두 개가 빨리 도냐, 요 두 개가 빨리 도냐. 이거 아까 배운 거죠. 드론의 중심을 기준으로 수직으로 뻗은 축을 Z축이라고 하고요. 가로로 좌우로 뻗은 축을 Y축이라고 하고, 기체 방향 X축이라고 해요. 자, 이거는 멀티콥터나 헬리콥터나 고종익이나 다 정해져 있어요. 동체 길이가 X축입니다. 동체 길이. 이거 헷갈리시는 분들이 있는데 동체 길이가 X축이에요. 그리고 요 고전익과 회전익과 멀티콥터에서는 별로 중요하지 않은데 나중에 이제 고정익에서 비행 안정성과 조종성에 대해서 나와요. 거기에서 이 XYZ 3축 자이로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동체 방향은 X축, 날개 방향은 Y축, 그 다음에 Z축은 위아래 간통하는 방향. 외워두세요. 나중에 설명합니다. 자, 롤은 에일로런, 고정력으로 따지면 에일로런 역할을 하고요. 피치는 엘리베이터 역할을 하지는 않죠. 여기서는 뭐 스로틀의 역할을 한다고 봐야 되는데, 어쨌든 위아래 고도 하니까 엘리베이터 역할을 하고, 그 다음에 러더의 역할을 하고요. 요는 러더, 피치는 엘리베이터, 롤은 에일로런. 외워두시기 바랍니다. 자, 아까 설명한 거예요. 앞쪽 게 빨리 돌면 후진, 뒤쪽 게 빨리 돌면 전진, 좌측에 있는 게 빨리 돌면 우측으로 이동, 우측에 있는 게 빨리 돌면 좌측으로 이동. 이거를 우측에 있는 모터, 좌측에 있는 모터 그럴 수도 있고, 뭐 M1, M2, M3, M1, 2, 3, 4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요. 근데 요즘은 이렇게 안 나오더라고요. 왜냐면 모터를 바꿔서 다시는 분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M3, M4 모터가 빨리 돌면 드론은 어느 쪽으로 이동하냐? 우측 이동. 그 다음에 M1, M2 모터가 빨리 돌면 좌측 이동. 그 다음에 회전을 하려면 M1과 M3 모터가 빨리 돌면 요 반시계 방향으로 도니까 이렇게 시방향 회전. 요거는 뭐 모터 세팅에 따라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회전할 때는 회전하는 방향의 반대 방향으로 도는 모터가 빨리 돌아야 된다. 그것만 개념을 정확하게 잡아두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상승은 이거는 뭐 회전이랑 똑같죠. 빨리 돌면 위로, 천천히 돌면 하강. 자, 3축 자이로 운동 XYZ인데, X는 동체 길이 방향, Y는 좌우 방향, 고정유선 날개 방향. 그리고 X는 롤링을 하는 거고, Y는 피칭을 한다는 거. Z는 러더, 좌우 그 방향, 동체 방향을 좌우로 한다는 거. 요잉을 한다는 거. 기억해 두십시오. 다음은 회전익. 자, 이 멀티콥터와 회전익을 먼저 내놓는 이유는 얘네들이 설명이 간단해서 내놓는 겁니다. 일단 고정익 가시면은 뒷머리 잡아야 돼요. 물론 고정익을 보실 분들은 뭐 지금 페이지는 건너뛰셔도 됩니다. 근데 한번 들어주시면 반복적으로 듣기 때문에 비슷한 내용이기 때문에 도움은 되실 거예요. 자, 보시는 것처럼 얘도 멀티콥터랑 똑같아요. 요 메인 로터가 빨리 돌면은 회전력이 커져서 중력을 극복해서 부양력이 생기고 위로 뜹니다. 천천히 돌면 하강해요. 다음은 추력과 항력. 요게 아까 얘기한 스와시 플래트가 움직이면 메인 로터가 이렇게 움직여요. 그럼 전진을 하게 되고, 스와시 플레이트가 이렇게 움직이면 후진을 하게 돼요. 그 다음에 스와시 플레이트가 이렇게 좌측으로 이쪽 방향으로 움직이면 왼쪽으로 가게 되고, 오른쪽 방향으로 움직이면 오른쪽으로 X 운동을 하는 거예요. X축 운동을 하는 거죠. 롤링 운동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얘는 이제 요게 이제 Y축이고 요게 X축이에요. 그 다음에 죄송해요. 요게 앞쪽으로 하면 피칭을 하는 거죠. 뒤쪽으로 하면 피칭. 그 다음에 좌우로 하면 롤링.
에일러론 역할을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요윙을 하는 거는 요 테일 로터가 하는 거예요. 테일 로터가 빨리 도느냐 늦게 도느냐에 따라서 메인 로터의 토크를 얼마만큼 상쇄하냐에 따라서 회전익기의 방향이 결정됩니다. 예. 러더는 스와시 플레이트랑 상관없어요. 가끔 시험에 나옵니다. 자, 이게 바로 그 중요한 스와시 플레이트예요. 헬리콥터에서 가장 시험에 많이 나는 부분이 이 스와시 플레이트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스와시 플레이트는 회전익 항공기의 전후 좌우 비행의 중추적 역할을 하는 장치고 수직 운동, 수직 운동을 수평 운동으로 전환하는 장치예요. 자, 요 수직으로 돌아가는 거를 수평 운동 전환을 시켜주죠. 요 지금 요것도 돌아갑니다. 요 블레이드 커넥터라고 하나요? 요것도 돌아가고요. 요게 서버를 장착해서 이렇게 스와시 플레이트가 움직입니다. 자, 그래서 에일러론과 엘리베이터 피칭 운동을 하게 해줍니다. 에일러론과 엘리베이터 피칭 운동. 에일러론은 이게 X축이죠. 롤링. 엘리베이터는 Y축. 그 다음에 Z는 요 테일 로터. 요걸로 합니다. 러더. 자, 회전형 항공기 메인 로터의 중요 부품으로서 헬기 전후좌우 비행의 중추 역할을 하는 장치가 스와시 플레이트. 스와시 플레이트입니다. 요게 스와시 플레이트. 요거 어디 갔니? 요게 스와시 플레이트예요. 다음. 자, 이제 여러 회전력의 비행축과 스와시 플레이트의 기울기에 따른 진행 방향. 자, 보시면 토크가 얘가 이렇게 도니까 지금 빨라서 잘 모르시겠죠. 근데 이렇게 도는 거예요. 메인 로터가. 그러니까 동체는 반대로 이렇게 돌죠. 이게 토크예요. 이 토크가 발생하고 프로펠러 회전 반대의 방향으로 동체가 회전이 됩니다. 자, 이걸 막아주는 게 바로 토크 컴펀세이션을 발생하는 테일 로더예요. 얘가 이렇게 도니까 이렇게 돌잖아요. 그럼 이쪽으로 바람 불어야지 얘가 이렇게 되겠죠. 자, 테일 로터는 반토크에 의해 회전하는 동체를 고정하는 러더의 역할을 합니다. 자, 요 스와시 플레이트에 의해서 이렇게 되면 피칭이 일어나고 엘리베이터, 그 다음에 좌우로 이렇게 돌면 에일러론, 로잉을 하죠. 피칭 엘리베이터와 에일러론의 역할, 러더는 테일 로터로 한다. 아까 앞장 설명이 살짝 틀렸네요. 이 동체 방향은 엘리베이터 피칭이죠. 스와시 플레이트를 앞쪽으로 움직여서 메인 로터의 회전 방식을 앞쪽으로 각을 주면 앞으로 가고, 뒤쪽으로 주면 뒤로 가고, 좌로 주면 왼쪽으로 가고, 이건 에일러론, 우로 주면 오른쪽으로 가고. 다음, 여러분이 좋아하시는 고정기계 비행 특성에 적용되는 원리입니다. 여기 나오는 지금 뭐 헬리콥터나 이런 거 제가 다 그린 거예요. 3D 프로그램으로 그린 건 조금 뻥이고 그런 게 아니라 구글에서 다운받은 거예요. 완성된 3D 개체를 다운받은 겁니다. 그 건축사들이 쓰는 스케치업 프로그램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 프로그램으로 다운받은 거예요. 자, 여기 보시면 X축 다 똑같죠? 롤링, 에일러론의 역할. 에일러론은 요 보조기라고 해서 메인윙의 뒤쪽에 붙어 있어요. 옆에 붙어 있는 거 플랩이에요. 자, 그다음 수직축. 이거는 러더. 여기 러더. 그다음에 Y축. 이게 피칭 엘리베이터. 그건 요걸로 움직여요. 얘는 지금 요 뒤에 수평 미익 전체가 엘리베이터입니다. 전투기의 특징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날개가 앞쪽에서 뒤쪽으로 딱 나간 거를 후테이크라고 합니다. 후테이크는 양력이 줄어들어요. 고속으로 갈수록 양력이 줄어들고, 그 다음에 그 속도는 빨라지죠. 공기 저항이 뒤쪽으로 흐르기 때문에. 자, 이제 이 중요한 그림이에요. 좀 헷갈리면서도 중요한 그림인데 외워야 되시는 그림입니다. 자, 요 피칭. 피칭은 보시는 것처럼 엘리베이터로 움직이고 Y 방향. 자, 요 날개의 방향이에요. 이거 오른손의 법칙이에요. 오른손의 법칙. 그다음 롤링. 롤링은
요 방향, 요 방향. 그러니까 X축이에요. 롤링은 X축. 동체의 앞뒤 방향을 X축이에요. 그 다음에 요윙은 Z축. 예. 자, 요거는 좌표계예요. lateral axis, longitudinal axis, vertical axis. 해갖고 lateral axis, longitudinal axis, vertical axis. 이거는 좌표예요. 근데 요 좌표랑 axis랑 모먼트랑 헷갈리게 됩니다. 이제 뒤에 가면 나오는데 일단 여기서 피칭, 롤링, 요윙의 좌표 그러니까 방향을 잘 기억해 두십시오. 항공기의 좌표계는 기수 방향을 X축이라고 하고요. 우측 날개 방향 Y축, 아래 방향을 Z축이라고 해요. 기수 방향은 뭘로 움직이나요? 롤링 모먼트. 롤링 모먼트인데 에일론으로 움직이는 거고요. 우측 날개 방향은 피칭 모먼트라고 그러고 엘리베이터로 움직입니다. 이 조합 잘 외워두셔야 돼요. 그 다음에 Z축은 요잉 모멘트라고 하고 요잉 모멘트 러더로 움직입니다. 자, 요거 잘 외우셔야 돼요. 나중에 헷갈립니다. 계속 강조하는 이유를 이제 뒤에 가시면 알게 돼요. 그 다음에 자, 다음 고정의 비행축과 회전운동의 정의와 좌표계. 자, 반복적으로 계속 나올 거예요. 자, 이제 슬슬 헷갈리기 시작할 겁니다. 좌표축 X는 아까 엘러론이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엘러론이 있으니까 롤링 모멘트예요. 그 다음에 회전운동은 롤을 하게 되죠. 자, 헷갈리시죠? 자, 그다음 Y축은 피칭이라고 그래요. 피칭 모멘트라고 하고 엘리베이터로 움직여요. 그 다음에 Z방향 수직 하방이고요. 요잉이고 요잉 모멘트라고 하고 러더. 이건 아까 앞에 배운 거죠. 예. 자, 그러면 X축. 자, 요게 X축이에요. Y축, Z축입니다. 자, 요 X축을 longitudinal axis, 그 다음에 Y축을 lateral axis, 그 다음에 vertical axis. 자, 이게 좌표계예요. 여기서 전진 방향, 이 비행기가 정진하는 그 longitudinal 방향, 여기에 작용하는 외력은 추력과 항력이에요. 요게 적용하는 외력, 그죠? 추력과 항력. 그다음에 오른쪽 날개 방향, 그러니까 요 날개 방향, 요거 lateral axis에 작용하는 힘은 외력. 예, 바람이 이렇게 불 수도 있고, 예. 그 다음에 측력, 예, 요걸 측력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외력이 어떻게 작용하냐에 따라서 이 피칭 모멘트는 조정을 하고요. 그다음 수직 하방, 이건 뭐 중력이랑 예, 양력이겠죠. 예. 자, 이렇게 외워놓으시고, 자, 요거 자체가 바로 오른손의 법칙이에요. 오른손의 법칙. 자, 이거 longitudinal axis, 롤링 모멘트. 그 다음에 요거는 lateral axis, pitch moment. 그 다음에 요거는 요잉 모멘트. 이렇게 오른손의 법칙입니다. 기수 방향 X축, 우측 날개 방향 Y축, 자, 아래 방향 Z축. 저 오른손의 법칙이 아니라 왼손의 법칙이죠. 그런데 왼손의 법칙보다는 오른손의 법칙을 많이 쓰니까 우측 날개 방향, 좌측 날개 방향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쨌든 다음 무인기 고정의 회전의 멀티콥터, 비행축, 회전 운동 및 스로틀 청정리. 이거 외우 이제 앞에 배운 것들이 헷갈리실까봐 총정리를 해놓은 거예요. 고정익인 사람은 여기까지만 외우시면 되고, 회전익은 여기, 멀티콥터는 여기. 세 개 다 자격증을 따고 싶다 다 외우셔야 돼요. 자, 전진 방향, 동체 앞뒤 방향, 롤링이고 롤링 모멘트예요. 추력 항력이 작용하고요. 에일로론이고 스와이시 플레이트 서버각으로 모멘트를 조정하고요. 멀티콥터는 모터 회전수를 조정해요. 그 다음에 Y축 오른쪽 날개 피치 모먼트 측력과 외력이 작용하고 엘리베이터 스와시 플레이트 서버각 모터 회전수. 그 다음에 Z 수직 하방 요의 모먼트 중력 항력이 작용하고 러더 테일러터 반토크 모터의 반토크. 네, 멀티콥터 모터의 반토크. 그 다음에 스로틀은 고정익은 전진하고요. 회전익과 멀티콥터는
상승 하강을 하고, 그 다음에 헬리콥터는 스와시 플레이트에 의해서 전후진 운동, 피칭을 하고, 멀티콥터는 프로펠러의 회전력, 앞뒤 프로펠러의 회전력에 의해서 전후진 운동을 합니다. 자, 항공기의 평형 유지. 항공기의 평형 유지 요소는 안정성과 조종성인데, 요 안정성과 조종성을 잘 생각하죠. 안정성과 조종성은 서로 반비례합니다. 안정성이 좋으면 조종성이 나빠지고요. 조종성이 좋으면 안정성이 나빠져요. 자, 항공기의 일정 비행 상태 유지를 위해서 안정성 필수 요소. 안정성 필수 요소예요. 근데 안정성과 조종성은 상호 반대 요소로 안정성이 좋아지면 조종성이 나빠져요. 외부 영향에 불안정한 상태 회복 가능한 걸 바로 안정성이라고 그래요. 비행기가 이렇게 내려가는데 조종관을 띄고 날아가는데 외부에서 바람이 불거나 그래도 얘가 비행기의 요잉이나 롤링이 없이 계속 날아가는 거, 이걸 비행기의 안정성이라고 그래요. 비행기 안정성. 근데 이 안정성을 하면은 조종성이 떨어집니다. 왜냐하면 내가 조종하려고 하면 자꾸 안정을 회복하려고 하기 때문에. 이해되시죠? 자, 외부에서 이렇게 외력이 나오고 있는데 비행기가 쭉 하고 와요. 자, 이거를 비행기의 안정성이라고 그래요. 외부에서 영향이 계속 오는데 비행기는 계속 직진해서 날아오는 거, 이걸 비행기 안정성이라고 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브론코 OV10입니다. 항공기의 안정성. 항공기의 안정성은 세 종류가 있어요. 사실 요 안정성이랑 아까 우리 좌표계랑 무지 헷갈립니다. 잘 외워두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에 그 좌표계에 대한 그림이 같이 나옵니다. 보시면, 자, 뭐가 헷갈리냐? 요게 Y 안정성이었죠. Y 롤링 아죠. 그 엘리베이터 피칭, 그죠? 종운동을 하고 피칭 모먼트, 피칭 레이터럴 엑시스예요. 요 레이터럴 엑시스. 근데 안정성은 롱기튜디널 스테이빌리티예요. 좌표계는 레이터럴 엑시스인데 안정성은 롱기튜디널 세로 안정성이라고 그래요. 자, 이거 막 헷갈리기 시작합니다. 지금부터. 자, 좀 정신을 똑바로 차리셔야 됩니다. 좌표계는 레이터럴 엑시스지만 안정성 명칭은 세로 안정성, 롱기튜디널 안정성이에요. 근데 한글로 외울 때는 수평 안정성이라고 그래요. 자, 왜 헷갈리는지 아시겠죠? 롱기튜디널 안정성인데 수평 안정성이라고 그러고 버티컬 안정성이라고 그래요. 근데 버티컬 엑시스 하면은 뭐였어요? 아까 피칭이었죠? 이게 헷갈린다는 거예요. 자, 가로 안정성은 호리즌털 안이라고 하고, 자, 그림을 보시면 좀 작아서 크게 나오게 해놨어요. 롱기튜디널, 지금 동체의 길이 방향, 이거를 가로 안정성이라고 그래요. 이거는 횡운동이고, 자, 이거 좀 막 헷갈릴 겁니다. 롤링 모먼트, 횡운동, X축이니까 횡운동이죠. 롤링 모먼트고, 레이터널 스테이빌리티라고 그래요. 좌표계는 롱기튜디널 엑시스예요. 자, 요거 잘 외우고 계셔야 됩니다. 잘 외우셔야 돼요. 자, 그래서 이 안정성 명칭이 가로 안정성이고 수평 방향, 요 호리존탈 방향이고, 레이터럴 스테이빌리티 요게 그 롱기튜디널 엑시스, 그러니까 좌표계랑은 다릅니다. 안정성은 좌표계랑은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잘 기억을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방향 조종성, 방향 안정성, 요거는 디렉셔널 방향 안정성이라고도 하고, 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 보시면 요 Z 안정성이에요. 요거는 버티컬 엑시스고 좌표계는 안정성 명칭은 똑같이 버티컬 스테이빌리티예요. 버티컬 스테이빌리티고, 그 다음에 수직 안정성이라고 하고, 요 안정성이라고도 합니다. 자, 방향 안정성, 수직 안정성, 요 안정성. 운동은 요잉 운동, 그 다음에 요잉 모먼트. 요 세로 조종이랑 가로 조종, 요게 좀 헷갈릴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명칭이 이렇게 longitudinal stability고 좌표계는 lateral axis라는 거, 가로 조종은 lateral stability고 longitudinal axis라는 거. 요게 좀 헷갈리실 거예요. 자, 요래서 아까 전에 그 좌표계를 잘 보시라고 그런 게 그래서 그런 겁니다. 요거를 x축, y축, z축이에요. 예, 다음 여러 번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안정성 확보를 위한 평형 상태 조건이에요. 네, 안정성 확보를 위한 평형 상태 조건은 트림 상태라고도 하고요. 정적 안정성과 동적 안정성 요 세 가지의 유지가 필요합니다. 트림 상태, 정적 안정성, 동적 안정성의 유지 필요. 예, 요게 안정성 확보를 위한 평형 상태 조건이에요. 다음 중 안정성 확보를 위한 평형 상태 조건이 아닌 것은 하고 1번 트림 상태, 2번 정적 안정성, 3번 동적 안정성, 그 다음에 4번 뭐 딴 게 나올 수 있습니다. 예, 외워두시고요. 트림 상태는 뭘 트림 상태라고 하냐면은 역학적인 평형 상태이고 일정한 고도, 속도, 각도는 0인 상태예요. 고도는 일정하게 유지를 하고 일정한 속도를 유지하고 그 다음에 각도는 그러니까 상승도 안 하고 하강도 안 한다는 뜻이죠. 그 다음에 조정 없이 수평 비행이 가능해요. 조정 없이 수평 비행이 가능해요. 그 다음에 무게중심, 추력, 양력, 항력이 정확히 들어맞는 상태예요. 무게중심, 추력, 양력, 항력이 정확히 들어맞는 상태를 트림 상태라고 합니다. 예, 요거 잘 기억을 해두셔야 돼요. 다음 중 트림 상태가 아닌 것은 하고 역학적인 평형 상태, 조정 없이 수평 비행이 가능한 상태, 무게중심, 추력, 양력, 항력이 정확히 들어맞는 상태. 그리고 4번은 딴 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럼 그게 답이에요. 다음 정적 안정성. 정적 안정성이 뭐냐면은 시간의 개념 없이 비행기가 평형 상태를 이탈한 직후에 다시 평형 상태로 돌아가려는 트림 상태로 돌아가려는 그 초기 경향을 정적 안정성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동적 안정성은 시간 개념이 들어가요. 시간 개념이 들어가고 평형 상태 이탈 직후에 얼마나 빨리 이제 시간이 들어가는 거죠. 얼마나 빨리 회복할 수 있냐. 이게 동적 안정성이에요. 근데 이 정적 안정성이나 동적 안정성, 즉 안정성이 좋으면 뭐가 나빠진다고 그랬죠? 조종성이 나빠져요. 조종성이 나빠집니다. 자, 비행 성능. 비행 성능 등속도 수평 비행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등속도 수평 비행은 추력과 항력, 양력과 무게가 평형인 상태입니다. 추력, 비행기 앞으로 나가는 거, 이거를 막는 항력, 그 다음에 중력, 비행기 무게가 평형인 상태, 이거를 등속도 수평 비행. 예, 수평 비행이 이 평형인 상태를 얘기하는 거죠. 예. 그 다음에 상승 비행. 상승 비행은 추력은 세고 예, 항력이 약하면은 속도가 나면서 비행기 위로 뜨게 돼요. 고도를 높이기 위해 올라가는 비행을 상승 비행이라고 하고, 상승 비행 성능은 최대 상승률, 상승각, 상승 한도 등이 있어요. 이 최대 상승률은 이 비행기가 얼마나 빨리 올라갈 수 있냐 그걸 얘기하는 거고요. 상승각은 얼마나 급한 각도로 올라갈 수 있냐. 뭐 전투기 같은 경우는 90도로도 올라가죠. F-22 같은 경우는. 그다음에 상승 한도. 그 추력을 가지고 얘가 올라갈 수 있는 한도가 있어요. 계속 올라가는 게 아니라 점점 올라가다가 이렇게 이제 올라가는 거를 좀 멈추려는 그거를 상승 한도라고 해요. 그다음에 하강 활공 비행은 고도를 낮추기 위해서 아래로 내려가는 비행이에요. 아래로 내려가는 비행이고 뭐 착륙할 때도 내려갈 수 있고 불시착을 위해서 내려갈 수도 있고 임무 수행을 위해서 내려갈 수도 있죠. 하강 비행의 종류는 동력 하강 비행과 무동력 하강 비행이 있는데 무동력 하강 비행은 활공 상태, 뭐 착륙이나 불시착 요거 하는 거를 활공 상태, 요걸 무동력 하강 비행이라고 하고 동력 하강 비행은 그 RPM을 조절을 해서 엔진이 돌아가면서 하강을 하는 거예요. 자, 이걸 동력 하강 비행. 그다음에 활공식 하강 속도가 적은 것이 바람직한 방법이에요. 비행기가 이렇게 활공을 하는데 이게 빨리 하면은 좀 위험하잖아요. 그러니까 천천히 하강하는 거. 예, 요게 가장 바람직한 방법이에요. 우리 착륙할 때도 하강 속도를 적절히 유지하면서
천천히 비행기가 최대한 하늘에 최공하는 상태로 내려오는 거. 요게 가장 바람직한 착륙 방법입니다. 그 다음에 선회비행. 선회비행은 정상 선회비행이라는 게 있고, 뭐 정상이 있으니까 비정상도 있겠죠. 자, 수평선상에서 고도 침하 없이 일정한 선의 반지름으로 회동하는 것을 회전하는 운동을 정상 선회비행이라고 해요. 우리 실기시험 볼 때 요 고도 침하가 일어나면 안 되거든요. 이걸 정상 선회비행이라고 합니다. 선회비행을 위해서 도움날개, 도움날개가 보조이기예요. 에일로론, 러더, 엘리베이터 등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선의 경사각을 유지를 해야 돼요. 즉 뱅크턴을 할 때 에일로론을 뭐 왼쪽으로 준다든지 아니면은 저 같은 경우는 러더를 왼쪽으로 주면서 살짝 엘리베이터를 당기고 에일러론을 오른쪽으로 줘요. 그러면은 비행기가 수평인 상태에서 천천히 뱅크턴을 하게 되는데, 요걸 말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선의 경사각, 선회하는 비행기, 이제 비행기가 이렇게 선회를 하게 되면은 비행기가 이렇게 기울어지게 되죠. 요걸 선의 경사각이라고 해요. 수평에 대해서 주익이 이 주익의 각도, 요거를 선의 경사각이라고 합니다. 기체의 경사각을 부여하는 방법은 에일러론을 쓰든가 러더를 쓰면 됩니다. 자, 여기 실기시험에서 급하게 선회를 하면은 불합격입니다. 이렇게 천천히 선회를 해야 돼요. 우리 전투기나 워버드 날리듯이 90도로 팍 꺾어서, 이거 딥 뱅크턴이라고 하거든요. 딥 뱅크턴. 이거 하시면 안 됩니다. 자, 다음은 감속비행. 감속비행은 비행기가 진행 방향의 추력이 항력보다 작아질 때, 자, 요런 부등호가 표시가 되는 거죠. 항력이 높고 추력이 약해질 때 감속 비행이 일어나요. 속도를 살짝 줄이고, 그 다음에 이제 비행기 표면의 그 공기 저항에 의해서 그런 항력이 커질 때, 이럴 때 비행기 속도는 감속을 하게 되죠. 이걸 감속 비행이라고 합니다. 다음은 이륙 착륙 비행. 순항이나 정상선회와 달리 힘이 평형 상태가 아닌 가속도가 작용하는 비행 상태예요. 이륙을 하면은 점점 빨라지죠. 그래가지고 추력을 최대로 올려서 이륙을 하는 게 이제 가속도 비행이고요. 착륙을 할 때는 떨어지는 속도가 있는데 요거를 힘을 조절을 해서, 추력을 조절을 해서 천천히 내려오는 거, 마이너스 가속도가 작용하는 비행 상태를 이륙 착륙 비행이라고 하고, 이거는 힘의 평형 상태, 즉 추력은 항력이라든지 뭐 중력과 양력이 같다든지 이런 평형 상태가 아닌 거예요. 그 다음에 제자리 비행, 이거는 멀티콥터나 회전익기에서 하는 거고요. 제자리 비행은 호버링이라고 하고, 회전익기에서는 토크 상쇄 작용에 의해서 제자리 비행이 가능하고요. 멀티콥터에서는 프로펠러의 상호 반토크 작용, CCW, 그 정방향과 역방향의 프로펠러의 상호 반토크 작용에 의해서 제자리에 멈추는 비행, 이걸 제자리 비행이라고 합니다. 자, 드론 비행에 작용하는 힘들 알아볼게요. 양력, 중력, 추력, 항력이 작용하겠죠. 자, 양력은 밑에서 비행기를 받쳐주는 부양력입니다. 이 고정력 같은 경우는 추력에 의해서 양력이 같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양력, 중력, 추력, 항력의 순서로 힘의 크기가 분배가 됩니다. 자, 양력, 힘의 방향 위쪽이고요. 날개 위쪽 공기압이 낮아야 돼요. 그리고 날개 아래쪽 공기압이 높아야 돼요. 그래야지 압력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기 때문에 양력이 유지가 될 수 있어요. 그렇게 하려면은 추력이 받쳐줘야겠죠. 자, 항공기를 뜨게 하는 힘이고, 양력의 크기는 일정 시간에 흐르는 공기량에 비례해요. 일정 시간에 흐르는 공기량의 비례. 이게 바로 베르누이 법칙입니다. 베르누이 법칙. 그다음에 속도가 빨라지면 양력이 증가하고요. 고공에서는 아주 높은 곳에는 공기 밀도가 낮아지죠. 공기의 밀도가 낮아지면 어떻게 돼요? 양력이 감소하게 돼요. 자, 상대풍, 수직작용하는 역학적인 힘, 즉 부양력을 말합니다. 이게 앞으로 이렇게 상대풍이 불겠죠. 요 상대풍, 요게 수직작용하는 요 상대풍, 이렇게 상대풍의 방향에 수직으로 작용하는 역학적인 힘, 요거를 양력, 부양력이라고 합니다. 다음 중력입니다. 중력은 항공기 자체 무게를 얘기하는 거죠. 항공기 자체 무게에 의해서 생기는 힘으로, 힘의 방향은 위에서 아래예요. 힘의 방향은 위에서 아래고,
지구가 물체를 끌어당기는 힘, 즉 물체의 질량, 중량을 얘기하는 거고요. 항공기 비행은 중력을 이긴다는 의미. 그래서 연료랑 배터리, 동력을 그러니까 연료원을 소모할 수밖에 없어요. 그다음에 항공기 실제 무게는 거의 변하지 않죠. 거의 변하지 않는다는 거는 우리 가솔린이나 니트로 엔진 같은 경우는 추력을 발생시키면 연료가 소모되잖아요. 그래서 거의라는 말을 써요. 그 미세한 변화다 그런 뜻입니다. 배터리도 쓰면은 좀 가벼워져요. 예. 자, 그래서 중력은 항공기 실제 무게는 거의 변하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가 최대 이륙 중량으로 신고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정속 비행, 속도, 방향 일정한 비행이에요. 정속 비행. 우리 아까 그 비행에 대해서 배웠었죠. 양력과 중력은 동일한 힘의 관계가 성립할 때 이거를 정속 비행이라고 합니다. 중력의 크기는 무게 혹은 중량. 그 다음에 추락은 뭐냐? 중력이 커지면 추락하게 돼요. 양력보다 중력이 커지면 추락하게 됩니다. 다음은 추력. 자, 추력은 이렇게 비행기가 날아가는 힘이에요. 예. 추력은 기체의 뒤쪽 방향이고요. 프로펠러, 터빈, 그 다음에 엔진 등의 추력원에서 발생하는 힘이고, 추력은 출력, 힘, 이 엔진의 힘, 마력이라고 하죠. 그거에 비례해요. 추력이 점점 커지려면 마력이 커져야 돼요. 그 다음에 추력이 커지면 추력이 항력보다 커지면 비행기 속도가 빨라져요. 이걸 가속 비행이라고 하고, 추력과 항력이 같으면 등가속 비행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일정 속력 유지 가능한 비행이 돼요. 반대로 항력이 커진다. 그럼 무슨 비행이죠? 감속 비행이 됩니다. 감속 비행이 돼요. 항력이 커지면 감속 비행. 드론을 전후 좌우로 움직이게 하는 힘, 전후 좌우로 움직이게 하는 힘. 이게 모터 프로펠러 RPM으로 추력, 즉 마력으로 추력을 발생합니다. 이걸 추력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항력, 힘의 드론이 날아가게 하는 힘의 4대 요소에 대해서 지금 다시 한번 정의하는 겁니다. 추력이 있으면 외력이 작용하죠. 항력. 네. 이 항력은 기체 정면으로부터 이제 기체로 들이닥치는 방향이에요. 앞으로 나가는 것을 방해하는 모든 외력을 얘기하는 거고요. 대표적인 외력 중에서 기상 7대 요소가 있어요. 기습, 기구, 강시정, 강시바, 기습, 기강, 시바, 기습, 기구, 강시바. 예, 이렇게 앞글자만 외우면 됩니다. 기온, 습도, 그 다음에 기압, 구름, 강수, 시정, 바람, 기습, 기구, 강시바 외우세요. 대표적인 항력, 외력은 기상 7대 요소고 기습, 기구, 강시바 외우셔야 됩니다. 자, 대기를 뚫고 지나가는 움직임에 대해 대기 속 분자들이 저항하는 힘이에요. 바람, 공기의 저항이 대표적이고요. 항공기 가속하는 힘, 이거는 추력이고요. 최종 속도 결정하는 건 뭐라고 그랬죠? 아까 항력이에요. 항력은 기체 단면적 및 공기 밀도에 비례해요. 이 단면적이 점점 커지면은 항력도 커져요. 이 기체의 단면적 있죠? 이게 커지면 항력이 커지고 공기 밀도가 높으면은 항력이 커져요. 근데 공기 밀도가 낮으면 항력이 작아져요. 그러니까 고공에서는 항력이 작아지겠죠. 예. 그다음에 저공은 공기 밀도가 높으니까 항력이 증가하겠죠. 자, 여기서 이제 항력의 종류에 대해서 배울 건데 항력의 종류 여러 가지가 있는데 자, 이거 좀 이해를 하시면서 외우는 게 좋아요. 일단 항력은 전체 항력이라고 표현을 하고 유도 항력과 유해 항력이 들어가요. 전체 항력에 유도 항력과 유해 항력이 들어가는데 유도 항력은 익면을 기준으로 한 익면 항력이에요. 삼촌 날개 양력이 발생 시에 수직 하방으로 하향 흐름이 발생하는데 그거를 유도 항력이라고 해요. 좀 긍정적인 항력이죠. 그리고 양력이 발생해서 생기는 항력을 유도 항력이라고 해요. 자, 여기서 하향 흐름 다운워시라고 해요. 비행기의 익면에는 업워시와 다운워시가 있어요. 예, 그거 저 밑에서 그림으로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 다음에 유해 항력은 항공기 발생하는 기본 항력이에요. 항공기에 발생하는 기본 항력이고 날개 요 유도 항력을 제외한 항공기 전체의 항력이에요. 이거를 유해 항력이라고 하는데 이 유해 항력은 형상 항력,
마찰 항력 플러스 압력 항력인 형상 항력. 예, 요거는 비행기의 형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 이 형상 압력과 조파 항력, 예, 표면 항력. 요 비행기 표면의 요 항력, 요 표면 항력, 그다음에 간섭 항력. 요렇게 나뉘어요. 예. 요거 시험에 어렵게 출제 문제를 받으면 나올 수 있는 겁니다. 자, 유해항력에는 형상항력, 조파항력, 간섭항력이 있고 형상항력은 마찰 압력과 압력 항력의 합이라는 거 외워두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 마찰항력이 뭐냐 보자. 기체 표면을 흐르는 공기의 점성에 의해서 자, 기체가 이렇게 있으면은 여기에 공기가 이렇게 흐를 거 아니에요. 이 공기의 점성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걸 마찰 항력이라고 그래요. 그다음에 압력 항력은 기체 표면의 수직으로 작용하는 압력 분포 차이로 발생하는 요 이제 공기가 이렇게 흐를 거 아니에요. 그럼 이 표면에 수직으로 압력이 작용하겠죠. 공기의 원래 밀도에 의한 압력. 이 압력이 높은 곳은 고공이고 저공은 그 압력이 낮겠죠. 요거에 의해서 발생한 압력이 압력 항력이에요. 그다음에 조파 항력. 요건 표면 항력이라고 하는데 공기 압축 효과. 공기 밀도가 높은 데에서 초음속으로 비행기가 빵 돌파를 할 때 빵 소리가 나잖아요. 이 충격파에 의해 발생하는 항력을 조파 항력이라고 해요. 초음속을 돌파할 때 발생하는 압력을 조파 항력이라고 합니다. 간섭 항력은 항공기 형상이 공기 흐름에 간섭을 일으켜요. 항공기가 이렇게 들쑥날쑥 하잖아요. 이렇게 해갖고 여기 캐노피도 있고, 그 다음에 여기 꼬리 날개도 있고, 주익이 있고, 예, 그다음 수평 미익이 있고, 이 전체가 공기를 뚫고 나가려고 그러면은 간섭을 일으키게 되죠. 그래서 요 노즈 부분에 이 항력은 날개 부분의 항력에 영향을 미쳐요. 요렇게 공기가 요렇게 갈라지니까 요런 거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상호 이음새 부분, 요 메인윙이 요렇게 붙임각에 의해서 예, 요렇게 취부각이라고 하죠. 붙임각에 의해서 붙여져 있어 여기 연결된 부분 있잖아요. 요런 부분들에 생기는 항력을 간섭 항력이라고 합니다. 자, 항력에는 여러 종류가 있는데 유도 항력과 유해 항력으로 나뉘고 유도 항력은 긍정적인 항력으로 보시면 됩니다. 예. 그리고 유해 항력은 말 그대로 해가 되는 100% 해가 되는 항력을 얘기하는 거고 그 유해 항력에는 형상 항력이라는 게 있는데 마찰 항력과 압력 항력의 합이고 조파 항력이 있고 간섭 항력이 있다는 거 예, 외워두십시오. 자 그러면은 저 유도 항 사우노시 뭐 이런 거를 한번 어떤 걸 얘기하는지 볼게요. 항공력과 관련 운동 법칙과 항공운항. 자 베르누이 법칙. 예, 여기 보면 베르누이 법칙은 양력을 설명하는 기본 법칙이에요. 자 여기서 요걸 어퍼 스트림 라인이라고 로워 스트림 라인이라고 하는데 이 다운워시는 좀 위에서 배우고 요 위에 있는 바람이 위쪽 풍판을 통과하면서 요렇게 왼쪽 풍판이 길잖아요 거리가. 그리고 아래쪽 바람은 짧은 거리를 상대적으로 통과하죠. 그러면은 이쪽에 압력이 올라가고 이쪽의 압력은 낮아지겠죠. 그래서 압력은 높은 데에서 낮은 데로 흐르니까 이런 부양력이 생겨요. 이거를 베르누이 법칙이라고 해요. 자, 요거 로우 벨로시티는 속도예요. 요 흐름의 속도. 요 위에는 하이 벨로시티, 밑에는 로우 벨로시티. 그다음에 요 이 파란 선은 빨간 선보다 길잖아요. 같은 공기가 여기서 시작해갖고 여기로 이동하는데 다시 말해서 날개가 요걸 통과하는데 긴 거리를 통과하잖아요. 그래서 longer distance라고 하고 밑에는 shorter distance라고 해요. 그래서 길게 통과하는 것에 압력이 낮아지고 짧게 통과하는 것에 압력이 높아져요. 그런데 시작점과 종점은 일정해요. 그죠? 시작점과 종점은 일정해요. 요 그림을 가지고 양력을 설명하는 게 바로 베르누이 법칙이에요. 자 보면 이건 공식인데 복잡해요. 그냥 이 정합과 동합의 합은 항상 일정하다. 네, 그것만 외우시면 돼요. 정합과 동합의 합은 항상 일정하다. 즉, 그 빨리 움직이는 요곳의 이곳의 압력과 이
아래쪽의 압력의 합은 항상 일정하게 만나요. 예. 그래서 압력이 셀수록 속도는 낮아지고 압력이 낮게 되면 속도는 높아지고 뭐 이런 개념이에요. 베르누이 법칙이. 예. 제가 잘 설명이 됐는지 모르겠는데 같은 유체가 큰 관을 통과한다고 수도관을 통과를 하고는 있는데 갑자기 좁아졌어요. 갑자기 좁아지면 어떻게 해요? 압력은 증가하죠. 압력은 증가하고 그 같은 부피의 압력이 이제 들어가야 되니까 그 좁은 데로. 예. 그렇죠? 압력은 증가하고 압력이 같은 압력으로 계속 밀고 있다고 생각할 때 100이라는 부피가 10이라는 구멍으로 10만 지나갈 수 있는 구멍으로 통과를 할 때 어떻게 돼요? 빨리 통과하게 되죠. 그러니까 그 일종의 사이폰 효과라고 해야 되나요? 그게 빨리 통과해서 더 속도가 빨라지는 거예요. 그거를 베르누이 법칙이라고 해요. 예. 좀 많이 복잡한데, 예. 자 여기 보면은 요게 압력이에요. 압력이고 공기의 위치 에너지, 운동 에너지, 요거를 요 스몰 p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공기의 속도는 v라고 하고 공기의 높이 h, 그 다음에 중력과 속도 g. 요거는 항상 일정하다는 거예요. 그게 베르누이 법칙이에요. 그냥 복잡하니까 베르누이 법칙은 항공기의 양력을 발생시킨다. 이게 베르누이 법칙의 양력을 설명하는 기본 법칙입니다. 자, 양력 발생의 원리고요.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의 일종. 압력 에너지와 운동 에너지 및 위치 에너지의 합은 항상 일정하다. 압력 에너지, 운동 에너지, 위치 에너지의 합은 항상 일정하다는 것. 이게 바로 베르누이 법칙이에요. 그 외에 항공기에 발생하는 법칙, 뉴턴의 운동 법칙, 1법칙, 2법칙, 3법칙이 있습니다. 자, F는 MA 이거 많이 보신 거죠? 물리 시간에. 예, 힘이고 질량이고 속도예요. 자, 예. A는 acceleration의 약자입니다. acceleration의 약자예요. 자, 제1 관성의 법칙, 제2 가속도의 법칙, 작용 반작용의 법칙. 요 세 가지가 있고요. 외부로부터 힘이 없는 한 정지한 물체는 계속 정지, 운동한 물체는 계속 운동하려는 성질. 네, 힘이 없는 한. 그래서 F는 MA에서 A가 제로일 때 바로 이 제1 관성의 법칙이 설명이 됩니다. 그 다음에 제2 가속도의 법칙, 물체의 운동하는 방향과 동일 방향으로 힘이 작용하는 만큼 가속도가 생긴다. 물체가 이렇게 움직이고 있어요. 근데 이 뒤에서 손가락으로 계속 밀어요. 그럼 점점 빨라지죠. 이게 가속도의 법칙이에요. 가속도는 힘의 크기에 비례하고 질량에는 반비례한다. 외워두세요. 가속도는 힘의 크기에는 비례하고 비행기가 무거워질수록 가속도는 덜 붙겠죠. 예. 가벼워지면 힘이 근데 무겁더라도 뒤에서 미는 힘이 세지면 예, 빨라지잖아요. 그게 그 힘의 크기에 비례한다는 뜻이고 똑같은 힘으로 미는데 물체가 점점 증가하면은 속도가 늦어지잖아요. 예, 그래서 질량에는 반비례한다는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모든 운동에는 힘의 크기는 같고 방향은 반대인 작용과 반작용력이 존재한다. 자, 반작용력은 작용력에 비례하고 시간에는 반비례한다. 자, 이건 어떻게 설명을 드리냐면은 나무에 못을 박아요. 망치로. 자, 이게 망치예요. 망치로 꽝 하고 내리쳤어요. 100이라는 힘으로 쾅 하고 쳤어요. 그러면 요 못의 머리는 100의 힘을 딱 받아가지고 밑으로 작용하게 되죠. 그럼 밑으로 확 들어가는데 요 나무라는 저항이 있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은 멈추게 되죠. 예, 이걸 설명하는 거예요. 만약에 저항이 없다 그러면 꽝 100으로 때리면 100으로 쫙 나가겠죠. 그 우주에서 내가 야구공을 던지면 계속 일정 속도로 날아가는 거랑 똑같아요. 그 안에는 뭐 저항이 없으니까. 이게 바로 작용력에 비례하고 시간에는 반비례한다는 뜻입니다. 예, 이래서 작용 반작용의 비례 법칙 설명되고, 다음은 벡터와 스칼라량. 자, 이 벡터량이라는 게 있고 우리 물리량에서 스칼라량이 있는데 이거 간단해요. 벡터는 v, 벨로시티가 들어간 거죠. 방향이 들어간 거예요. 스칼라량은 그냥 그 자체예요. 단위의 자체. 그래서 킬로미터 퍼 h 하고서는 단위가 두 개가 붙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무슨 양? 벡터량이에요. 자, 스칼라량은 크기만을 나타내는 거예요. 길이 몇 센티미터, 몇 그램, 몇 킬로미터. 그죠? 예, 여기 나오네요. 그다음에 부피, 뭐 밀도, 온도, 면적, 부피, 시간, 질량, 몇 시간. 예, 요거는 스칼라량이에요. 근데 벡터량은 요 크기에다가 방향이 더해져요. 그래서 F, 힘은 어디에서 어디로 작용한다는 방향이 있잖아요. 그 다음에 자장, 지구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뭐 이제 자장이 형성되는 거, 이 지구 중심이잖아요. 방향이 있잖아요. 속도, 가속도, 중력, 양력, 항력, 추력, 이건 다 벡터량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셨죠? 그래서 우리 드론 초경량 비행장치에 작용하는 양은 벡터량이다. 자, 다음은 실속과 스톨에 대해서 배워보겠습니다. 실속과 스톨. 자, 실속 이거 우리 뭐 첫 요점 정리할 때 배운 건데, 자, 요 비행기에 풍판 에어포일이 있고 여기에 바람이 업윈드, 다운윈드가 이렇게 불죠. 예. 요 정상적인 바등각으로 6도가 이제 이 날개가 동체에 붙어 있는 요 바등각 얘기하는 거예요. 자, 6도일 때, 그 다음에 15도. 딱 요 바람이 이렇게 뒤로 모여가지고 다시 나가야 되는데, 여기 보시면은 박리가 일어나요. 여기서 세퍼레이션 포인트가 딱 생기죠. 밑에는 뭐 거의 평평하니까 그냥 나가지만, 위에는 이 바등각이 커지면 세퍼레이션 포인트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공기가 이 표면에 붙어 있지 못하고 이탈을 내게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이쪽의 압력과 이쪽의 압력 중에서 이 압력이 세고 이게 낮아져야 되잖아요. 그래야지 비행기가 압력 높은 데에서 낮은 데로 뜨죠. 근데 여기에 새로운 공기층이 들어와 있잖아요. 그래서 압력이 같아지게 돼요. 그러면은 비행기가 어떻게 돼요? 네, 추락합니다. 이거를 스톨이라고 해요. 자, 비행기가 이렇게 제대로 된 취부각에 붙어서 동체에 붙은 거를 이제 붙임각이라고 해요. 그 취부각이라고 하는데, 붙임각은 취부각. 요 에어포일 자체에 바등각이 있어요. 요 바등각을 갖고 정상적으로 비행을 하는데, 요 바등각의 임계각을 초과한 상태. 그래서 공기가 이렇게 박리가 됐죠. 예, 박리가 업윈드, 다운윈드가 박리가 됐어요. 이렇게 되면은 비행기가 이륙할 수 있는 양력이 급속도로 감소하죠. 그러면 비행기가 추락하게 되는 걸 실속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임계 양각 초과로 생긴, 자, 임계 양각이 초과됐죠. 실각 상태, 속도를 잃어버린 상태고요. 날개 윗면으로 흐르는 공기가 표면으로부터 박리되어 일어나는 현상이고, 양극력, 극소력, 극소화가 되고 항력은 최대가 되죠. 예, 항력은 최대가 돼요. 실각 상태의 속도는 항공기 무게, 외장, 기동 상태에 따라 변한다. 죄송합니다. 실각 상태의 속도는 항공기 무게, 외장, 기동 상태에 따라 변한다는 건 여기에 무장이 돼 있다든가 붙인 게 많아요. 그러면은 항력이 증가하게 되죠. 예. 그래서 항력이 증가한 상태에서 항공기가 각도가 평소에는 45도에서 실각 상태인데 무장을 하게 되면은 뭐 15도가 실각 상태가 된다든가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자, 실속의 원인은 직접적인 원인은 과도한 바등각. 네, 직접적인 이거 바등각이 과도해졌죠. 그다음에 풍판, 이거 날개꼴이라고도 하고 영어로 에어포일이라고 해요. 가끔 풍판을 날개꼴로 바꿔서도 나오기도 하고, 에어포일이라고 하면 우리가 풍판인지 알 텐데, 예, 풍판이 상대풍과 과도한 각도 형성. 예, 이게 상대풍인데 과도한 확대 각도가 형성이 되죠. 그러면 스톨이 돼요. 바등각이 과도하게 증가시키는 과도 조작. 고의로 비행기를 확 이렇게 바등각 키우는 경우가 있죠. 전투기 같은 경우는 뭐 코브라 기동이나 이런 거 할 때 그때 추진력을 확 발생시켜 가지고 이상한 매뉴버를 하게 되는 거. 그런 코브라 기동을 할 때, 예, 이때 과도하게 고의로 바등각을 증가시키는 이런 과도 조작을 하게 됩니다. 이러면 실속이 일어나게 되죠. 실속을 극복하는 방법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추력이 세지면 됩니다. 예, 추력이 세지면 돼요. 자, 다음 스핀. 스핀은 스톨과 좀 구분이 돼야 되는데, 스톨은 임계각 초과로 생기는 현상이고요. 스핀은 고의로 비행기가 이렇게 가다가 스톨 포인트에서 한쪽으로 기울어져요. 지금처럼 이렇게. 예, 이 Y 모먼트, 예, 레이터럴 모먼트가 한쪽으로 딱 치우쳐지면서 선회를 하면서 수직으로
내리꽂는 거 계속 선회를 해요. 비행기가 이렇게 나선의 모양으로 선회를 하면서 수직으로 내려꽂는 것, 즉 회전 운동과 선회 운동이라고 그러죠. 이 선회 운동과 수직 운동이 결합된 상태를 스핀이라고 합니다. 예. 자동 회전과 수직 강화가 조합된 치명적인 불안정 비행 상태. 자, 요거를 저희가 1종 기체 실기 시험에는 요 테스트를 봐요. 2종에서도 봐요. 2종에서도 보는 것 같아요. 지금 경과 대상자 대상으로 한 그 시험에서는 2종에서도 보는 것 같아요. 자, 이럴 때 스핀 회복 절차가 있어요. PARE를 외워두시면 돼요. PA, 파워는 아이들로 놓는다. 속도 최저로 줄이고, A, 에일로론 조종관은 건드리지 않는다. 에일로론 조종관은 건드리지 않는다. 속도는 최소, 조종관은 건드리지 않은 상태에서 비행기가 자동으로 천천히 속도가 줄어들게 돼요. 그때 R, 러더를 비행기가 회전하는 방향, 만약에 오른쪽으로 이렇게 회전하잖아요. 그러면 러더 키를 왼쪽으로 잽싸게 탁 쳐야 돼요. 예, 러더 풀 아퍼지트. 그 다음에 그 상태에서 딱 친 상태에서 엘리베이터를 밑으로 확 내려야 돼요. 이 비행기가 추력한다고 엘리베이터 땡기면은 이 저 스핀을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때 밑으로 확 쳐요. 그 상태를 계속, 예를 들어서 오른쪽으로 회전한다 그러면 왼쪽으로 치고 밑으로 내린 상태에서 계속 기다려주면 결국은 이 스핀 운동을 회복하게 돼요. 예, 회전이 멈추면 러더는 다시 중립으로 놓고, 비행기가 이제 떨어지고 있으니까 중립으로 놓은 상태에서 풀스로틀로 가속을 한 다음에 비행기를 엘리베이터를 당겨주면 이렇게 떨어지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수평 회복 운동이 돼요. 그 다음에 다시 고도를 확보하면 돼요. 자, 이런 거니까 CG가 전방에 있는 항공기 있잖아요. 이거는 스핀 회복이 쉬워요. 근데 후방에 있다. 스핀 회복이 어려워요. 왜냐? 아까 여기 러더를, 엘리베이터를 확 밀어야 되는데 무게중심이 뒤에 있으면 엘리베이터를 밀어도 이게 회복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실속과 스핀. 우리 이거 원래는 앞에서 설명했어야 되는데 그 요약집에 나왔던 거예요. 속도를 잃어버린 상태고 임계양각을 초과한 상태를 실속이라고 하고요. 스핀은 수평 자동 운동, 자동 회전 운동과, 그러니까 오토 로테이션, 자동 회전 운동과 수직 강화가 합쳐진 상태를 얘기합니다. 자, 실속과 스핀은 아까 본 그림 그대로 방리하는 거 나타났고, 받은 각이 커지는 거. 그다음에 스핀은 그 그림대로 이렇게 수직 하강 운동하는 거를 나타났습니다. 회전 하강 운동, 회전 수직 하강 운동, 이게 스핀이에요. 자, 그럼 볼까요? 좀 빨리 할게요. 무인기에 작용하는 네 가지 힘으로 만든 거, 양력, 중력, 추력, 항력이죠. 양력, 중력, 추력, 항력. 자, 답은 1번. 밑에 거는 나중에 돼요. 자, 비행 중 추력이 항력보다 크면 어떻게 돼요? 추력이 커지면 가속 운동, 가속 비행이 되죠. 자, 가속 비행이에요. 자, 비행기가 수평 비행 중 등속도 비행, 속도도 같고 고도도 같게 하려면은 양력은 추력, 아니, 양력은 항력이 되죠. 양력은 항력. 답은 2번. 죄송해요. 헷갈렸습니다. 추력은 항력이에요. 힘과 이걸 저지하는 게 같으면은 등가속도 비행을 해요. 자꾸 카톡이 오네요. 죄송합니다. 자, 추력이 항력보다 클 때 기체는 상승함이 빨라진다. 자, 요거 외워두세요. 수직 성분 양력과 중력은 고도 변화를 하고요. 수평 성분 추력과 항력은 속도 변화를 해요. 자, 여기서 우리는 속도 비행을 했으니까 추력은 항력. 자, 중력이 양력보다 작으면 상승을 하고, 양력이 크면 상승을 하고, 중력이 크면 하강을 해요. 중력과 양력이 똑같으면 수평 비행을 하고. 자, 항력, 추력이 크면 가속이 되고요. 항력이 크면 감속이 돼요. 추력과 항력. 다음 중 비행기가 상승 선회할 때, 비행기가 이렇게 상승한다면서 선회하는 거예요. 양력과 중력과의 간. 상승한다는 건 뭐예요? 양력이 커지고 중력은 작아지는 거죠. 답은 1번. 자, 이거 한번 보세요.
아까 전에도 배웠던 거죠. 수평비행, 등속비행, 상승비행, 하강비행, 가속비행, 감속비행일 때 양력, 중력, 추력, 항력의 부등호 관계. 예. 자, 다음 주 항공기의 방향 안정성. 방향 안정성. 자, 디렉셔널 스테이빌리티. 디렉셔널 스테이빌리티. 이 방향 안정성은 뭐예요? 버티칼 엑시스예요. 그 러더를 얘기하는 거죠. 러더. 예. 위에 고안된 것은 답은 수직 안정판이겠네요. 자, 수직 안정판 볼까요? 수평 안정판은 수평미익이고요. 수직 안정판은 수직 미익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수직 안정성은 디렉셔널 스테빌리티. 수직축, 아까 버티컬 엑시스라고 했죠. 버티컬 엑시스 중심으로 한 항공기의 중심으로 한 항공기의 좌우 안정을 의미하고, 요 러더 안정성은 요우 안정성이라고도 해요. 요우 안정성, 그죠? 방향 안정성, 수직 안정성, 요우 안정성 외우셔야 돼요. 방향 안정성, 수직 안정성, 요우 안정성. 예, 헷갈리지 마시고요. 자, 드론이 일정으로 등속비행. 예, 양력은 등속비행. 자, 수평비행은 아니고 수평 등속비행. 양력과 항력이 같아야 되고, 추력과 죄송해요, 이게 자꾸 헷갈리네. 양력과 중력은 같아야 되고, 추력과 항력도 같아야 돼요. 자, 양력과 중력 같아야 되고요. 추력과 항력이 같아야죠. 답은 4번. 비행 중 항력과 추력이 같을 때, 자, 추력과 항력이 같을 때 일정하게 등속 비행 중 등속도 비행 4번. 비행기 수직 안정판이 수직 안정판, 버티칼, 디렉셔널, 예, 러더 앞쪽으로 뻗은 것은 수직 안정판이, 그러니까 비행기가 이렇게인데 이렇게 앞쪽으로 뻗은 수직 안정판, 킬 이펙트를 얻기 위해서인데, 수직 안정판이 발생시키는 복원력, 수직 안정판이 발전시키는 복원력 뭘까요? 횡 축선상의 안정성, 방향 안정. 이거 답은 방향 안정성이네요. 자, 횡 축선은 X라는 거예요. 비행기의 동체 방향. 그 다음에 종ung 축선, 이거는 Y라는 거죠. XY. 그 다음에 수직 안정성, 예, Z. 자, 이거 답은 8번 답은 방향 안정성. 예, 조금 헷갈리네요. 예. 자, 방향 안정성, 디렉셔널 스테빌리티는 비행기 기수가 진행하는 방향에서 갑자기 좌우로 틀어졌을 경우에 수직 안정판이 발생시키는 복원력이다. 예, 요 수직 안정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수직 안정성은 방향 안정성이다. 방향 안정성은 디렉셔널 요우 안정성이라고 부릅니다. 예, 없는 단어는, 예, 이런 건 없잖아요. 없는 거는 신경 쓰지 마세요. 여기서 있는 건 방향 안정성이나 수직 안정성, 수평 안정성. 예, 안정성은 이 세 종류예요. 수평 안정성, 수직 안정성, 방향 안정성. 다른 비슷한 말에 속지 마십시오. 예. 자, 9번. 비행기 기수가 진행하는 방향에서 갑자기 왼쪽이나 오른쪽으로 틀어졌을 때 진행한 어느 안정성을 확보해 주는 것. 왼쪽이나 오른쪽으로 틀어졌을 때 안정성을 확보해 주는 것. 예. 자, 이게 요우 안정성이겠죠. 요우 안정성. 예. 요우 안정성. 요우 안정성은 요 동체 길이 방향. 예. 요거를 얘기하고, longitudinal axis고 lateral stability. 그죠? lateral stability, longitudinal axis. 자, 요거는 뭘로 하죠? 좌우로 틀었을 땐 에일로론으로 하죠. 예. 그러니까 갑자기나 이 왼쪽이나 오른쪽으로 틀어졌다는 거랑 기울어졌다는 거랑 이게 헷갈리면 안 되겠네요. 예. 기울어졌다는 거는 지금 말한
그 저 뭐야 어 롱기튜디널 엑시스 요거에 대한 에일러론에 관련된 거고, 기울어졌다는 건, 틀어졌다는 거는 좌측이나 우측으로 틀어졌다는 거니까 이거는 수직 안정판이네요. 예, 수직 안정판. 이게 헷갈리니까 이제 잘 생각을 하셔야 된다고 그런 게 바로 이 부분이에요. 예, 답은 수직 안정판. 예, 수직 안정판은 방향 안정성. 예, 버티컬 스테빌라이저는 디렉셔널 스테빌라이저. 그 다음에 요 안정성을 확보해 주는 거예요. 자, 이게 말이 참 틀어졌다, 기울어졌다. 이거 잘 생각하셔야 돼요. 말이 어렵네요. 날개의 양력과 꼬리 날개의 힘이 무게 중심을 기준으로 날개의 양력, 날력이 양계죠. 날개의 양력, 좌우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거는 레이터럴 엑시스고, 레이터럴 엑시스. 그 다음에 롱기튜디널, 롱기튜디널 스테이빌리티예요. 롱기튜디널 스테이빌리티. 자, 그러면 롱기튜디널 스테이빌리티는 뭐였죠 아까? 롱기튜디널 스테이빌리티는 세로 안정성이죠. 안정성의 상태 중에서 세로 안정성. 예. 롱기튜디널 스테이빌리티. 요게 롱기튜디널이에요. 스테이빌리티. 요 롱기튜디널 스테이빌리티고 레이터럴 액세스. 이거 헷갈리면은 안 돼요. 예. 죄송해요. 이게 지금 저도 헷갈리는데 엑시스로 따지면 이게 y 값이잖아요. y 값. y 값이라 레이터럴 엑시스 맞고요. 안정성은 스테이빌리티, 롱기튜디널 스테이빌리티예요. 아셨죠? 세로 안정성이란 거예요. 레이터럴은 가로라는 뜻이에요. 가로. 레이터럴. 자, 요게 레이터럴 엑시스예요. 요게 예. 이게 롱기튜디널. 죄송해요. 이게 롱기튜디널 엑시스고 레이터럴 스테빌리티. 가로 안정성이라는 뜻이에요. 요거 헷갈리시면 안 돼요. 가로 안정성은 레이터럴 스테빌리티예요. 영어로 레이터럴 스테빌리티. 세로 안정성은 롱기튜디널 스테빌리티예요. 세로 안정성은 수평 안정성이라고 해요. 예, 수평 안정성. 가로 안정성은 수직 안정성이라고 해요. 가로 안정성은 수직 안정성이라고 해요. 이거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제가 그래서 아까 전에 자꾸 헷갈린다는 게 요거 때 좌표계랑 안정성이랑 반대 방향이기 때문에 제가 헷갈린다고 한 겁니다. 자, 토크의 반정형에 대한 설명. 회전익에 관련된 거네요. 회전하는 물체의 외부에 힘을 가했을 때 그 힘이 90도를 지나서 뚜렷해지는 형상. 옳은 것을 고르는 거예요. 자, 프로펠러에 의한 비대칭 가속되는. 자, 프로펠러에 의한 자, 프로펠러 시계 방향에 따라 동체는 이 반정. 네, 답은 4번. 항공기에 적용하는 공기력은 항공기와 비행 경로 사이의 각도에 의해 결정되는데, 수직 성분은 항공기에 적용하는 중력, 수평 성분은 추진력과 같아야만 고도와 속력을 유지하는 상태를 나타내는 용어는 되게 복잡하게 얘기를 했는데 이거 간단한 내용입니다. 자, 항공기에 적용하는 공기력은 항공기의 비행 경로 사이, 항공기 웨이포인트 사이의 각도에 의해서 결정되는데, 수직 성분은 항공기에 적용하는 중력, 수평 성분은 추진력과 같아야만 고도와 속력을 유지하는 상태를 나타내는 용어. 정적 안정, 동적 안정, 트림 상태, 그 다음에 토크 적용. 답은 트림 상태. 이거 말을 되게 복잡하게 썼네요. 많이 헷갈리게 막 꼬아서 썼는데, 항공기의 트림 상태는 일정한 고도, 일정한 속력, 가군동이 없음이에요. 일정한 고도, 일정한 속력, 가군동이 없음. 항공에 적용하는 공기력 상대풍이고, 요 공기력 상대풍이 항공기의 비행 경로 사이의 각도에 의해서 결정이 돼요. 그 다음에 수직 성분은 항공기에 작용하는 중력, 수평 성분은 항공기의 추진력과 동일해야 고도와 속력이 유지된다. 자, 중력은 양력이고 중력은 양력 플러스 추력은 항력.
중력은 비행기 무게는 양력 플러스 추력은 항력인 상태에서 트림 상태 유지 가능. 예, 이렇게 여러 가지로 시험 문제가 나올 수 있다는 걸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예. 여기 보시면 수직 성분은 항공기에 작용하는 중력, 예. 수평 성분은 추진력이 같아야만, 예. 중력과 추진력이 같아야만 고도와 속력을 유지하는 상태를 나타내는 용어. 예. 되게 복잡하게 썼네. 일정한 고도에서 항공기에 적용하는 중력, 수직 성분은 항공기에 적용한 중력, 그 다음에 수평 성분은 추진력, 중력과 추진력이 같아야 돼. 그 다음에 일정한 고도와 속력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예, 이것을 트림 상태라고 합니다. 엔진에서 발생한 회전은 토크를 얘기하는 거네요. 프로펠러 돌 때 연결되어 있는 물체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는 힘이 발생하는 걸 토크. 답은 4번. 헬리콥터 구조의 반토크를, 자, 테일 로터, 꼬리 로터라고 나와 있네요. 여기. 답은 꼬리 로터. 드론의 안정성과 조종성은 서로 반비례 관계. 안정성이 좋으면 조종성 떨어져요. 답은 2번. 다음 중 틀린 내용은 항력보다 추력이 크면 가속 비행 중이다. 항력보다 추력이 작으면 감속 비행 중이다. 양력보다 비행기 무게, 중력이 크면 하강 중이죠. 중력이 크면 하강하는 거예요. 답은 3번. 다음 중 드론의 최대로 적용하는 힘을 크기 순으로 나열하고 양중 추항 1번. 자, 드론에 적용한 4개의 힘 양중 추항 외워주세요. 다음 중 양력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밀도 자승의 비례, 날개 면적의 제곱의 비례. 자, 양력은 속도 자승의 비례, 베르누이 법칙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양력의 크기는 일정 시간에 흐르는 공기의 양에 비례한다. 속도가 빨라지면 흐르는 공기의 양도 많아지고 양력이 증가하게 된다. 공기 밀도가 낮은 고공에서는 속도가 빨라도 공기량이 작기 때문에 양력은 감소한다. 항공기 적용하는 힘 중 양력에 대한 베르누이 법칙, 비행기 날개 윗면의 압력보다 날개 아랫면의 압력이 더 크기 때문에 생기는 게 맞고, 비행기 하늘에 떠 있을 수 있게 하고, 비행기가 착륙할 때 플랩을 펴게 되면 공기의 흐름을 방해함으로 양력이 떨어진다. 그래서 비행기가 고도가 낮아지는 거예요. 자, 중력과 역행하여 비행기를 위로 올리는 힘이죠. 양력은. 답은 4번. 항공의 작용하는 힘 중 중력에 대한 설명. 중력은 지구가 비행기를 당기는 연료소모가 되는 걸 제외한 비행기 실제 중력은 비행 중 거의, 비행기의 무게는 거의 변하지 않아요. 맞아요. 비행기 속도 방향이 일정한 정속 비행에서는 중력보다 양력이 약해진다. 정속 비행에서는 중력보다 양력이 약해져나요? 양력이 부족한 상태에서 중력만 커진 비행기는 추락한다. 답은 3번이네요. 양력과 중력이 같. 자, 수평 비행은 양력과 중력이 평행을 이룰 때예요. 그죠? 그리고 양력이 커지면 상승하고 중력이 커지면 추락해요. 양력은 중력일 때 일정한 고도로. 항공기에 적용하는 힘 추력에 대한 설명. 추력은 기체를 앞으로 나가게, 추력은 항력보다 커야 비행기가 앞으로, 추력이 항력보다 크면 비행 속력이 높아지고. 답은 3번. 항공기에 적용하는 힘 중 항력에 대한 설명. 항력, 비행기 앞으로 나가는 것을 방해하는 힘이죠. 항력이 커지면 적은 속도로 앞으로 나갈 수 있다. 비행기가 가속할 수 있는 것은 추력되면 최종 맞다. 항력은 공기와 부딪히는 기체 단면적이 넓을수록 증가하죠. 답은 4번. 다음 중 드론이 제자비행하다가 이동시키면 계속 정지 상태의 운동 제1의 법칙, 관성의 법칙. 답은 1번. 드론의 프로펠러가 공기를 아래로 밀어내는 것과 드론이 위로 올라가는 것에 대한 자, 이게 운동 제3의 법칙이에요. 작용 반작용의 법칙. 양력의 원리를 설명해 주는 것은 동학과 정합. 양력의 원리 베르누이 법칙. 자, 한번 읽어보시고요. 양력의 발생의 원리를 직접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원리, 베르누이, 또
똑같은 문제인데 여러 패턴으로 나온다는 뜻입니다. 다음 주 배려누리 정리 또 나왔네요. 동학과 정협은 항상 일정하다. 옳지 않은 것을 원하는 거죠. 동합과 정합이 항상 일정하므로 동합이 높아지면 동합이 높아지면 정합은 낮아지죠. 왜? 값은 똑같으니까. 양력 발생 원리를 설명하고 음속보다 빠른 흐름에서 동합과 정합이 동시에 감소해요. 음속보다 빠른 흐름에서는 뭐 때문에? 조파항력 때문에. 답은 3번. 동합과 정합은 반비례해요. 반비례. 동합이 커지면 정합은 여기 있잖아. 동합과 정합은 항상 일정한 게 아니라 동합이 높아지면 정합은 낮아진다. 예, 이건 맞는 거잖아요. 음속보다 빠른 흡에서 동합과 정합이 동시에 증가할 수 없죠. 하나는 올라가고 하나는 내려가는 거예요. 예, 잠깐 헷갈리지만 답은 3번. 다음 좀 벡터의 물리량. 벡터가 뭐예요? 크기에 방향이 들어간 거예요. 답은 4번. 다음 주 스칼라. 이거는 크기만 있는 거. 가속도. 답은 아닌 것이잖아요. 고정기 드론의 실속에 대한 설명. 실속 나왔죠? 답은 4번. 양력이 급격히 증가하면 비행기는 상승 운동을 합니다. 항공기 실속에 대한 설명. 항공기 고도 유지할 수 없는 똑같은 거. 바람각의 실속과 없다는 실속 속도가 작을수록 착륙 속도는 늦어진다. 초음속 비행기일수록 실속 특성이 나쁘죠. 초음속 비행기일수록 실속 특성이 나빠요. 답은 4번이고 이거 외워둬야겠네요. 실속도가 작을수록 착륙 속도는 늦어진다. 근데 실속이 덜 되니까 더 늦게 착륙할 수 있는 거죠. 자, 다음 중 실속이 일어나는 가장 큰 원인으로 올바른 것은 불온정한 대기 때문. 바람각이 너무 커져서 답은 2번이네요. 다음 중 항공기에 적용하는 힘에 대한 설명. 양력, 항력. 너무 글자가 많네요. 양력이란 공기의 흐름이 기체평을 따라 흐를 때 위로 적용하는 힘 맞고, 항력이란 풍판이 상대풍과 반대 방향으로 적용한 항공 역작용 힘을 말하면 항공기 전방 이동의 반대 방향으로 맞고, 추력이란 프로펠러 혹은 터보 엔진 등에 의하여 생성되는 항공 역학적인 힘. 중력이란 항공기의 무게를 말하며 항공기가 부양할 수 있는 힘을 제공하는 건 양력이에요.